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또 가방 안전 덮개를 도입하면서 다른 지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었죠. 이번에는 폐교를 재활용한 복합 문화 도서관 지혜의 바다로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편 최근 경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시간 스튜디오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10년도 더 됐습니다. 2007년에 보니까 거창에서 무상급식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번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잠깐 멈췄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가 되면서 그 교육감님도 재선에 성공을 하셨는데 이번 공약이 같이 무상급식 공약이 같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와는 좀 관계가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아주 잘 협력이 되고 있고요. 예. 지난달 마지막 날 교육행정협의회가 경상남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김경수 지사님과 내년에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그리고 교복, 체육복 그리고 수학여행비까지 예. 연차적으로 이제 경남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학교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도와 우리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사업,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TF를 만들어서 협의해서 행정도 통합행정으로 가자 이런 정도로까지 예.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뭐 과거 도의회에서 2차례 부결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찬반 논쟁도 일고 있는데 우선 제정을 하시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의 변화와 우리 학교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예. 그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경남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칙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3,600조항 정도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인데 사실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에 더불어서 저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래 역량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미래 역량을 제대로 갖추는 데는 지금까지처럼 좀 이렇게 눌려 있는 학교 문화보다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이런 좀 역동적인 학교 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뭐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는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예.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다른 그 시행령 이런 곳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서 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변화를 해야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예.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는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교권이 너무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교권은 이런 부분에서 뭐 보호가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체제가 아니고 상호 보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존경할 것이고요. 네.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그럼 거꾸로 말해서 어떤 그 선생님들의 교권을 위해서 학생 인권을 끝까지 그럼 이렇게 눌러놓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상호 보완적으로 문화가 향상되어 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선생님들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교육감으로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인권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거기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권 전담 팀도 만들고 또 선생님들의 힐링 센터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침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저희들은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상상력이 꿈틀대는 미래 역량, 미래 교육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의 그 학생상을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학생이라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미래 역량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수업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수업.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 교육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까지는 훈육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학습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수업과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저희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수학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뭐 그냥 힘든 숫자만 가지고 하던 수학에서 수포자가 체험 많잖아요. 중심의 수학으로 저도 수포자였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체험 중심의 수학으로 바꾸면서 수업의 변화를 수업과 평가와 어떤 교육 과정 전체적인 그 일관성 있는 흐름을 뭔가 관점을 뒤집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어떤 미래 학생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을 설계하고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그 교육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공간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예. 또 미래교육을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인가요? 그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가방 안전 덮개 초등학교 애들 등에 밝은 그 가방 덮개를 씌워서 30km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선풍을 일으켰고 다른 주에도 많이 전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혜의 바다라는 걸 만드셨어요. 제가 화면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외국의 굉장히 큰 유명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떤 건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방 안전덮개로 저희들이 작년에 히트를 쳤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 지혜의 바다를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었나요? 예, 그렇죠. 학교가 도심 공동화 때문에 이제 폐교가 된 학교의 체육관을 통째로 책을 10만 권을 넣어서 이제 도서관으로 개조를 했는데 예.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하루에 평균 3,000명 정도가 거기를 나듭니다. 예. 뭐 한 달이면 거의 9만 명, 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데 저거 지금 나오는 화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저기가 이제 저렇게 그냥 공간으로서의 거대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문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또 교육적으로 행복 마을 학교와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지역 주민들과 학생과 학부모가 공유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면 오셔서 저희 지혜의 바다를 한번 헤엄쳐 보실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반 도서관은 되게 야 조용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도서관도 좀 소음이 있는 공간 또 전문 서적이 있는 조용한 공간 이렇게 네네. 공간을 분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기서는 약간은 어떤 소음이 있어도 되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갈증을 우리 네.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예. 이번에 확인한 셈이고요. 창원에 저것이 만들어졌고 이제 내년에는 김해에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서부 경남 쪽에서 이렇게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해서 하나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말씀해 주시기를 공간을 제공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평소에 수업 혁신을 강조하고 계신데 뭐 미래교육 테마파크나 지혜 바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수업 혁신이라는 게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앞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학생이 어떤 그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습의 주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선생님들도 이제는 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 플러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해내는 이런 어떤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 거기다가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토론 촉진자로서의 역할, 저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수업의 모형을 하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예. 조금 짧게 해주셔야겠는데 시간이 저희가 학생들이 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 지도를 학생들이 GPS를 허리에 차고 마을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학년 없이 네. 3학년에서 6학년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수업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수업,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으로의 변화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이게 공부한다는 느낌이 네, 아니고 네. 그냥 그러니까요. 즐겁게 선생님과 마을을 이렇게 산보하는 예. 이런 것이 나중에는 수업이 되어 있는, 놀다가 보니까 공부가 되어 있는 이런 거죠. 네. 최고인데요. 예. 앞으로 즐거운 수업을 계속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은 경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